네, 2022년 6월 21일 이정훈입니다. 6.25 6월 25일 6.25가 다가오네요.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대한 권력, 대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통수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공손한 대통령, 그는 엉터리 통수권자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386들의 큰 착각을 고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엔나에 있는 일이 매우 복잡합니다. 호프부르크 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함께 오스트리아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기 좋다고 보셨습니까? 공손한 대통령이라고 보셨습니까?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셨습니까? 잘못됐다고 보신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설명드리면서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 통수권에 대한 무식을 고발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은요, 과거에도 외국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모독이고 모독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의장단을 향해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태국기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외국 국기를 향해서는 안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대표 축구선수끼리 시합을 할 때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리고 국기가 올라가면은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례를 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거수경례 할 수도 있고, 상대방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연주되면 우리는 손을 내리고 가만히 기다려 줄 뿐입니다. 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태극기에만 향해서 하는 겁니다. 외국 국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큰 망신입니다. 물론 중국 의장대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갖고 왔다면 우리 국기를 바라보고 인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했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같이 한 거는 사열입니다. 사열. 이걸 사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었고, 이 사열은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inspection, 조사죠. 검열이죠. inspection of troops, 군대를 조사하거나 검열하는 겁니다. 또는 review of troops, 군대를 살펴보다, 검열하다는 뜻입니다. 조사할 사자에다가 열자는 검열할 열자입니다. 부대를 쫙 나열해놓고 도열시켜놓고 무장 상태하고 군기를 점검하는 게 바로 사열입니다. 인스펙션이고 리뷰입니다. 그렇게 검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열을 나간 사람이 그 부대를 보고 먼저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똑바로 하고 이제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열을 받는 부대 장이 경례를 하면 받아줄 수는 있지만 사열자가 먼저 공손하게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오스트리아 군을 사열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 경례를 하면은 받아주는 차원에서 답례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열보다 더 큰 것을 열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병. 이 열병의 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열할 열자로 사열할 때 열, 그거와 같은 겁니다. 사열은 조사할 사자에 검열할 열이니까 그야말로 조사하는 거고, 검열하는 거고, 열병은 병력, 군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열이나 조사라면 사열이라고 하고, 특별히 군대를 딱 갖다 놓고 부대를 세워놓고 검열하는 건 열병이라고 합니다. 열병이 더 큰 개념입니다. 열병 안에 사열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서양은 사열과하고 열병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서 둘 다 인스펙션 또는 리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사열하고 열병을 조금 구분합니다. 사열은 뭐냐? 그 부대는 정지해 있고 사열을 하는 사람이 보통 지휘관일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열을 하는 지휘관이 정지해 있는 부대를 점검하는 게 사열입니다. 부대는 딱 제자리 서 있고 똑바로 하고 있는지 무장 상태를 걸어가면서 보거나 찌푸차 타고 가면서 보는 게 그게 사열입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찍힌 문 대통령이 인사하는 사진은 바로 사열하는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 군대를 대표해서 오스트리아 의장대가 나와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똑바로 하고 이제 보고 가시면 되는데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지 않고 눈으로 훑듯이 쫙 날카롭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때 의장대 대장이 먼저 인사를 하면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절대 먼저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외국 군대라면 먼저 인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에게도 먼저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 정권을 반미 정권, 반일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러한 오소독스한 그 자존심을 다른 나라 군대한테도 세워야 됩니다. 중국 군대에 갔다 그래서 중국 의장대 보고 국기의 경례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반미와 반일은 그 나라면 미국과 일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한테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통수권자, 대통령으로서 절대 먼저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고개 숙일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상호 인사, 나 차원이면 악수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G7 회담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갔죠. 그래서 영국의 국가 원수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는데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습니다. 약간 목례하듯이 하지만 그냥 바로 악수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최고다 이겁니다. 물론 영국의 왕도 뭐 가볍게 인간이니까 목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이런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 반일, 반미 감정 그대로 만나야 됩니다. 꼿꼿이 세워가서 악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건 내가 학업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을 만나도 그렇고 중국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국기를 보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열은 뭐냐? 지휘관은 정지해 있고 전체 부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면서 군대의 사기하고 그 어떤 군기를 뽐내는 겁니다. 그걸 쭉 지나가면서 점검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분열입니다. 지휘관이 또는 그 사열자가. 네. 그때 지나가는 부대들이 인사를 하면 경례를 하면 받아주는 답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딱 경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먼저 경례하는 게 이상하죠. 똑같이 사열을 할 때도 먼저 경례하는 건 매우 이상한 짓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은요 검열자를 넘어선 통수권자입니다. 이 통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신이라고 할 정도로 지고지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보다 높은 나라는 전 세계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공순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공순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공순하면 안 됩니다. 오만 그 자체여야 됩니다. 통수권자는요 생살여탈권을 자기 부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사여탈권이 바로 통수권, 부대를 이끌려면은 자기 부하를 죽여서 그래서 말을 듣게 하는 게 생사여탈권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내 부하를 죽이라고 봉건시대 때는 그 상징으로 군주가 갖고 있는 통수권을 부하에게 이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는 게 도끼를 주는데 그 도끼를 부월이라 그러죠. 네, 부월. 그 왜 부월을 주느냐?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는 군사작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작전을 해야 돼. 본인이 통수권을 갖고 있지만 군사작전은 충분히 못해. 그러면 자네가 가서 이걸 하되 내 권력을 다 써 라고 상징으로 주는 게 부월입니다. 통수권은 군주, 국가 원수만 갖는 권력인데 그걸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작전을 할 때에 한해서 자네가 나 대신 해주는 게 부월입니다. 통수권 이양이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령관은 그때는 군주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거가 됩니다. 따라서 부하를 죽여도 무죄고요. 살려도, 죄 있는 사람을 살려도 무죄입니다. 전쟁 중에 소련이 과거 2차 대전 때 죄수 부대를 운영했는데 죄수들은
죄수들을 그중에 사형받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살려줍니다. 네. 생사여탈권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대를 전쟁에 이길 수도 있도록 만든 게 통수권입니다. 이러한 통수권이 군주 시대는 매우 엄격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왕에게도 그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봐주십시오. 2018년 9월 같은데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영접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인데 우리 1호기에서 내린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딱 서니까 북한 군대를 대표한 북한군 의장대가 와 쭉 도열해 갖고 우리를 검열해 주십시오, 사열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대통령 앞으로 인민군 의장대 대장이 와서 칼을 멋지게 아주 강력하게 뽑아서 뭐라고 죽겠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 자기 군기를 뽐내는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죠. 네. 이때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이 졌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땐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사도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봐주면 됩니다. 인민군 의장대장은 군기를 뽐내야 하니까 아주 거세게 하고 그 다음에 축 돌아서서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그 의장대 앞을 걸어가면서 사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김정은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인민군대를 봐주면서 이렇구나 너희는 이렇구나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인민군 부대들이 울어봐 우리 식으로 하면 인사를 하면 김정은은 받아줄 수 있지만 우리 대통령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뭐 우방국이란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쭉 가고 너들은 이렇구나. 나는 더 센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문 대통령이 대체로 그렇게 했어요. 잠시 아까 화면 보시면은 인민군 의장대장이 뭐라고 죽게 때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데 사실 그것도 불필요한 행동이죠. 가만히 보고 나는 너보다 훨씬 센 부대를 갖고 있어. 딱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가서는 먼저 목례를 해버리니 이게 무슨 국가 망신입니까? 오스트리아는요 중립국이라서 오스트리아 군대는 진짜 당나라 군대고 날라리 군대입니다. 거긴 탱크도 없는 군대예요. 육군에. 공군엔 전투기 없다가 냉전 붕괴되고 난 다음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몇 대 샀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 수송기 헬기밖에 없는. 해군은 아예 없고요.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가서도 인사하지 말고 오스트리아 의장대 앞을 쭉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면서 걔네들이 우렁차게 인사를 하면 쫙 받아주고 경례할 필요 없이 쭉 받아주고 지나가면 됩니다. 군기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대가 매우 많으면은 이제 지프나 무게차를 딱 타고 이제 가면서 봐줄 수 있죠. 네. 그때 상대가 울어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받들어! 총! 식으로 인사를 하면 받아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먼저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한테는 대한민국보다 높은 것, 대한민국 국군보다 더 높은 센 군대는 절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분열이 설명이 많이 됐는데 분열은 우리가 왜 디바이드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쉽겠네요. 이 쪼개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열자가 찢어질 열자가 아니에요. 군대 용어 분열에. 열은 이건 줄열. 줄이란 건 뭔가 하면 누구한테 기부하다가 아니라 영어의 라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 족보 따질 때 너 학렬이 뭐야 그럴 때 항자는 그 열자가 바로 줄이잖아요. 줄.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분열은 줄지어서 쫙 가는 겁니다. 분열은 지휘관이나 사열자가 제자리에 있고 부대가 군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 앞으로 행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행진에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면서 그 부대의 지휘관이 사열자 앞을 지날 때 울어봐 또는 받들어 총 하고 인사를 하면 그거를 받아주거나 내 군대가 아니면 지그시 바라보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하는 군대가 어디예요? 열병식이라는 이름으로 한밤중에 인민군들이 이거 하면 주석단에 앉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경의하거나 뭐 거만하게 바로 거만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휘관은. 네. 통수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열과 사열과 열병을 설명드렸습니다. 통수권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친 모든 군사지휘권입니다. 그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하인 군인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사열탈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적과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지휘자인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서
저놈 죽여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게 생사열탈권입니다. 굉장히 센 권한입니다. 그럼 이 군인들은 뭐냐? 국민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긴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을 엄정하게 훈련시키고 군기가 펄펄 넘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대한민국 군대는 절대로 공손하거나 보이스카웃이 되면 안 됩니다. 편한 군대가 되면은 대통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적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 군대가 날라리 군대가 되면 대한민국 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거기서 햇반 사 먹지 이 군대가 제대로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386들에 포위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들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자위부하인 군인들을 대할 때는 국민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싸우게 하다가 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족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존경하면 안 됩니다. 수하처럼 부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열과 분열을 할 때는 눈을 부라리고 똑바로 하는지 쳐다보는 거지 그걸 공손하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뜻을 좀 아시겠습니까? 같은 국민이지만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되려고 준비한 그러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국민과 달리 굉장히 엄정하고 기계적이고 군기가 세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군대를 편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는 엉터지라 국가를 망치는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게 군인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그가 배신만 하지 않았으면 패전을 하다가 죽었든 승전해서 죽었든 무조건 국가는 그를 우대해야 됩니다. 패전을 했어도 그의 시신을 거둬주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 조상호 씨가 천안함 함장은 부하를 수장시켰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진짜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네, 최원일 함장이 졌을 수도 있어요. 기습당해서. 그렇다고 국가가 그를 거두지 않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패전을 했어도 군인을 거둬줘야 그래야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 조상호 씨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이거는 야당에서 조상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조상호를 쳐야 됩니다. 응? 대한민국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죠. 조상호 씨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을 가한 거고 아니면 군대가 뭔지 국가가 뭔지 모르는 무식을 드러낸 겁니다. 변호사라며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는 망가집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은 전부 현충원으로 보냅니다. 살아서 제대한 군인들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보냅니다. 의무병이 아니고 직업군인을 한 이들도 현충원에 묻어주는 것은 유사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기든 지든 그들은 대한민국만 배신하지 않았다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김원봉 문제인데, 김원봉 문제 갖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좌파로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을 현충원에 모시고 애국자로 봐야 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독립될 때 기여한 사람 중에 좌파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이후에 대한민국하고 적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현충원에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현충원에는 분명히 독립유공자 모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45년도, 48년도 거치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배신한 적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김원봉, 1945년 중국에서 해방됐을 때 돌아왔죠. 그리고 여운형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위에서 인민위원을 했었죠. 그리고 군사부장을 했었죠. 네. 괜찮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안에서 좌파하고 우파가 서로 다투는 거니까 좌파가 오를 수도 있고 우파가 오를 수도 있어요. 누가 대한민국을 배신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조선공산당이 좌파들을 다 모아서 민주주의 민족조서를 만들 때 그때 5명의 의장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원봉이 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구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박정희 형인 박사행이가 여기에 가담했다가 경찰총을 맞고 죽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남북협상을 할 때 김구, 김규식과 더불어 북한에 갔다가 두 분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안 들어오고 북한에 주저앉죠. 그리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됩니다. 우리를 얘기하게 되면 재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검열상이 됩니다. 감사원장하고 비슷한 자리에 간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노선이 다르니까 너는 그럴 수 있다. 독립에 대한 공헌이 있지만 자꾸 색깔이 바랬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1950년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전쟁 중에 52년도에 노동상, 우리를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도 노동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행정부를 통해서 남한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했든 뭐 했든 간에 그 후의 행동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현충원, 우리의 애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애국자로 보자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어요. 자, 여러분, 국가가 챙겨야 되는 사람하고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적이 되면은 그건 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가 적이 되는 사람 매우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이완영도 그전에는 대한제국과 조선을 위해 공이 많습니다. 근데 을사조약에 도장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적용시켜야죠. 왜 김원봉은 애국자로 보려고 그래요? 영화 암살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주저리 역사를 어떻게 떠드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직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광복 후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6.25가 우리한테 훨씬 영향을 끼쳤고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준 겁니다. 따라서 적이 된 독립운동가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가 독립운동했다고 애국자가 돼버리면 그 북한하고 싸우다가 희생된 우리 장병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가 이북에 가서 우리하고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면 그러면 뭐 다른 판단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다른 겁니다. 386들, 문재인 정권에서 버글버글한 386들은 민족만 알고 통수권과 북한과 싸운 대한민국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둘러싸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중국에 가서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모여서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수권을 영어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이 통은 대통령한테 통자에다가 원수, 국가의 원수, 통수 그런 숫자입니다. The prerogative of supreme command. 최고 사령 대권입니다. 프리로거티브가 대권이에요. 대권. 대권은 뭔가 하면 봉건 시대 때 군주가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보시면 돼요. 대권 중에서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통수권입니다. 이 386들이 자기네들이 논리상의 모순에 처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대권이라는 주장을 몇 번 했었어요. 뭐가 그런 거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펼쳤죠. 탈핵 정책을 펼치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탈핵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지도 않고 덜렁 월성 1호기를 불법으로 세우고 막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죠? 그걸 대해서 문제다. 그랬더니 대통령 공약이니까 한다. 공약이만 하면 다 하느냐? 공약 중에서 입법해 놓고 하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대권이라 그랬어요. 대권을 주장하게 되면 다시 봉건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게 대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386이죠. 그러나 The Prerogative of Supreme Command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 군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대한민국 군대가 자꾸 보이스카웃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최재형, 홍준표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이 이 통수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언제 그분들을 모아놓고 시험 봐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모르고 있는 티가 많이 납니다. 진짜 이분들이 차기 대통령을 노린다면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를 어떻게 세울지, 우리 군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계획들을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도 않고 떠들면 문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치 몰입의 일뿐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돼요. 이재명 내놔봐.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할 거야? 그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갖고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걸 요구하셔야 돼요. 이제 문재인 같은
저런 대통령은 이제 그만 나와야죠. 그리고 제발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공부 좀 하고 나와야 됩니다. 통수권을 가진 자가 실패하면요,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통수권 실패를 한 자는 제일 먼저 처형이 됩니다. 대개는 적군에 의해서 처형이 되죠.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수권자는요, 우리 군이든 우방국군이든 사열할 때는 군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자신 있게 해야지 공순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공순한 대통령은 필요 없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공순한 대통령은 엉터리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3.8 역대는 위대한이 아니라 정말 엉터리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오늘 저희 고발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